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칠수리를 할 차례인데요. 그동안 제가 성명학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사람들은 입력된 코드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4개의 코드가 있고 또 소리 성명학상으로도 정해진 코드가 있다고 했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입력된 코드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상담 중에 실제 나타난 현실을 매번 목격할 때마다 부정할 수가 없더군요. 성명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막 짓게 되면 부정적인 정체성의 코드가 부여되어서 그것이 자기처럼 서서히 굳어지게 됩니다. 성명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일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름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이름을 짓는다면 최소한의 실수는 피하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넘어서 오히려 고양되고 훌륭함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알게 되고 바르게 쓸 수 있다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의지로 지혜롭게 성명학 코드를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칠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성향입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신념에 충만한 성향으로 대중 앞에 나서서 통솔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지 않으려는 경쟁 심리와 승리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게 됩니다. 타고난 독립심 때문에 타인보다는 자신을 의지로 삼습니다. 정의로움과 우직할 정도의 순수함으로 믿음직한 제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순수하지만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과신에 스스로 빠질 수가 있어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영화가 있고 이름을 크게 떨칠 수 있는 길수입니다. 칠수리는 이름에 사용하시면 좋은 수리입니다. 그런데 몇 번 배워보시니까 각 수리마다 성격들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보이시죠? 오늘 배우실 이 칠수리도 성격이 참 독특합니다. 칠수리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타입이 됩니다. 독립심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뜻도 되겠지요. 용기와 기백도 좋습니다. 용기와 기백은 좋으나 잘못하면 자기 과신이 지나쳐서 화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튀는 사람들이 이런 면들을 보이게 되지요. 그렇다고 화합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타수리에 따라서 이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칠수리만큼 타수리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되는 수리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타수리에 따라서 판별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칠수리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 잘났네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는 수리라서 그렇습니다. 또한 칠수리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편입니다. 그동안 게으른 사람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위에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칠수리를 사용하면 성격이 싹 바뀌게 되니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주가 신왕한데 신왕사주라는 것은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인 경우를 말하죠. 신왕사주의 사람한테 이 칠수리를 사용하면 체면이라는 부분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칠수리는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사용할 경우 이 부분이 더욱 튀게 되니까 잘 감안해서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께서는 사주를 모르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보면 기가 센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칠수리는 조심해서 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센 사람이 계명할 경우에는 칠수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특히 형격에는 배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칠수리는 구속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대체로 잘 안 하죠. 그런데 이 또한 개개인 사주를 잘 살펴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칠수리가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고 무조건 직장 생활을 안 할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주상에 태어나기를 직장 생활을 못할 사람인 경우는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죽어도 구속받는 것을 못하는 사주일 경우는 독립적인 일을 하게 되죠. 그럴 땐 그 판단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체 생활을 매우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직장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칠수리만 보고 직장 생활을 안 하겠구나 하고 단정적으로 고정화시켜서 판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속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규칙적이고 제도권에 맞춰서 생활을 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칠수리를 보고 독립을 꿈꾸는구나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칠수리는 타수리가 나쁜 경우에 차조심도 해야 됩니다. 타수리 구성에 따라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작은 사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 강의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께서는 이름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은 아니니까 사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큰 흐름만 아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타수리가 좋을 경우에는 칠수리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또 머리에 생각만 있고 실천력이 없어서 꿈을 대거나 우유부단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은 수리입니다. 사주를 보시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단박에 아실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아니면 활동적인 사람인지를 사주만 보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사주를 보시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판단날 경우는 칠수리를 보석처럼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단력과 실천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또 사주를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좀 게으른 사람도 있지요. 이름에도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도 게을러질 수도 있고 부지런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주에 좀 게으르게 타고났는데 이름까지도 게으른 배합을 하면 매우 게을러지겠죠. 답답해서 환장합니다. 자, 이럴 때 칠수리를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균형을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칠수리는 매우 도움이 되는 수리입니다. 칠수리를 사용하면 활동성이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게으른 행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의로움을 많이 내포해 있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타수리에 따라서 다르게 판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수리가 흉하게 되어 있으면 어둠의 세계에서 두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목의 밑줄입니다. 조직에 들어가도 밑에서 놀지는 않습니다. 항상 중간 보스 이상은 합니다. 칠수리는 의리가 있는 사람인데 타수리에 따라서 이기적인 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속한 조직에만 충성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수리가 나쁠 때입니다. 또 칠수리는 순응하는 에너지가 강한 나머지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각을 하는 기능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칠수리는 자각 기능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계와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큰 단점이죠. 칠수리는 용기가 있고 과감한 기능이 있다고 했죠. 이 기능을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불의를 옹호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선한 이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틀러 밑에서 철저하게 국가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 독재자 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각 기능의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 충성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선한 이들의 희생을 불러오게 만드는 수리가 칠수리입니다. 국민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국가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국가가 국민인 줄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국가의 복종은 항상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종 국민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국민에 반하는 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요.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독재자를 보호하고 독재자를 수호하는 오류를 불러오는 수리가 바로 이 칠수리입니다. 타인 명령에 잘 따르는 것은 좋은데 선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살인귀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각하는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귀하고 좋은 수리이지만 인성 부족, 즉 생각 부족의 그런 수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의 성명학에서는 칠수리를 무조건 좋은 수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면성을 가진 묘한 수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모방망이는 도둑을 잡는 데 유용한 도구지만 국민을 때려잡는 몽둥이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수리와 육수리가 참 좋은 수리이나 형격 칠수리 또는 형격 육수리가 되어 있을 때 타수리, 즉 원격이나 이격, 전격이 흉한 수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말씀드린 칠수리의 좋은 기운, 육수리의 좋은 기운이 줄어들거나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수리나 칠수리가 이름에 있다고
육술이나 칠술의 좋은 기운들이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타수리가 다 좋을 때 말씀드린 좋은 기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타수리가 나쁘면 좋은 기운이 많이 감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칠수리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정민상이라는 이름인데요. 4개의 수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수리가 모두 길한 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형격 7수리는 좋은 수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물론 3원 오행이 조금 깨져 있어서 조금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 반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7을 제외한 모든 수리가 다 좋을 경우에 7수리는 매우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한 귀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녹을 받게 되고 귀와 명예가 올라가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똑똑하지만 자각의 능력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전쟁의 희생자가 되거나 또는 전쟁의 주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면서 뭔가를 맹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신의 가치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성명학자들이 스승으로서 일깨워 준다면 그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칠수리하면 좋은 수리로만 아셨을 텐데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단점이 무엇이고 칠수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교양이 필요한지를 알려준다면 어리석은 행동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17수리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명학을 배우고 있지만 이 성명학 공부에는 인생 철학도 있으며 삶의 지혜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명학자들은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스승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사람들을 이끌어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칠수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